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 재미렌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최고 인기를 달리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제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요즘 또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정부가 규제 정책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 자금이 많이 못 들어가고 이 자금들이 대출 제한이 없고 규제 없고 1가구 1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은 모두 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 인기를 달리고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주의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부동산 재미있는 유튜브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기 전에 주의할 점, 그다음에 어디를 분양받으면 좋은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최고 인기도 달리고 있지만은 단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분양받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인데 법조타운보다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측으로 보시는 이 건물들이 모두가 다 지식산업센터이고요. 이 안쪽으로 해도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히트를 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히트를 쳤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문정역 보이시죠?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이라는 그런 송파구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통, 지역 이게 합동으로 맞아 떨어져서 최고 인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생산, 제조 이런 1차 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고 지식산업센터에는 이제 3차, 4차 산업 즉 IT, 바이오, 벤처 이런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외곽 쪽에는 생산 제조 업종들이 입주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즉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쪽에도 이 건물들이 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는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법인회사,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인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분양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주택은 굉장히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대출 규제가 없고요.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IT 산업에 대한 창업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임차로 입주하고 많은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실이 거의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보다 더 인기가 좋은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럼 왜 상가보다 더 인기가 좋은지 그걸 한번 또 계속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는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잔금 50% 조건이기 때문에 총 분양 가격의 10%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고 준공 때까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중도금 40%는 은행에서 무이자 대출이 되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계속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은 아무나 다 해주냐? 예, 맞습니다. 신용등급이 8등급, 9등급이 아니면은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8등급, 9등급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중도금 대출이 이렇게 잘 되느냐? 그 이유는 시행사가 은행 대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준공 이후에 이제 잔금 때는 본인이 분양받은 호실을 담보로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40% 중도금 대출 갚고 나머지 대출금과 본인 자금 10% 더해서 추가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실입주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 감면 혜택까지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으니 인기가 최고죠. 보통 상가 대출은 60%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80%이니까 매력이 넘치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부동산으로 1등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완판하는 추세고 프리미엄도 형성되어 있고 전매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준공 이후에는 임대 수익이 보통 한 4% 수준인데 외곽 중에는 좀 높은 수익률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 좋은 지역들은 공실 걱정도 없으니까 아주 더 좋죠. 송파구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가 다 입주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조건들만 보면은 누구나 이제 다 분양받고 싶어지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양받기 전 주의사항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미래 개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언제까지 개통된다느니, 멋진 도로가 개통된다느니 이런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광고를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지하철 개통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하철이 개통될 거라고 하는데 그 날짜에 개통된 지하철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씩 개통이 늦어집니다. 지하철 개통이 늦어지면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바로 공실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실입주하면 되고 전세금을 조금 낮추면 되고 월세를 조금 낮추면 되면은 임대가 맞춰집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입주를 합니다. 지하철이 개통 안 되면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출퇴근이 힘들다고 실입주하는 회사들도 입주가 늦어집니다. 회사 입주가 늦어지면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공실로 몇 년씩 남아있게 되는 그런 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과 위치입니다. 앞에서 말한 최고 인기 때문에 서울, 경기, 최근에는 지방까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보다 지식산업센터를 더 많이 분양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뒤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주요 위치 좋은 곳은 괜찮겠지만은 나머지 외곽 쪽이나 교통 안 좋은 데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제일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분양받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각 지역에서 분양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거나 규모가 제일 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는 관리도 잘 되고 시스템도 잘 만들어져서 작은 건물보다 큰 건물 지식산업센터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산업센터 역시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고 분양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송파구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는 문정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거하고 문정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지식산업센터 분양 가격은 평당 분양 가격으로 치면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평당 3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위치, 제일 좋은 곳 이런 곳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분양 가격을 절대로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분양 가격이 이렇게 높아 하면서 항상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은 절대 분양 가격을 부정해서는 돈을 못 봅니다. 현재는 분양 가격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2년, 3년 뒤에는 땅값 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계산해 보면은 그때 가격이 조금 저렴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양 가격을 부정하지 마시고 왜 여기가 이렇게 비싼지 그 이유를 좀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르신 분들은 재미련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상품은 역시 가치가 있는 게 나중에 더 가격도 잘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호실 선택입니다. A라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자 하면은 어떤 호실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실 선택에 이제 관한 건데 여러분들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첫 번째가 코너 호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서비스 면적, 즉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는 이제 아파트에도 있지만은 지식산업센터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발코니는 준공 이후에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더 넓은 면적을 쓸 수가 있는데 코너 호실은 양쪽 발코니라서 양쪽 다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면적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을 때 코너 호실 하나는 안 줍니다. 즉 코너 호실 하나 하고 그 옆에 2칸, 3칸 이렇게 분양 받아야 하는데 속된 말로 그냥 끼워 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코너를 그냥 한 칸 주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조금 머리를 굴리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곳은 이제 조망권입니다. 이제 전망 좋은 곳, 특히 이제 남향, 동향, 북향, 서향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따지고 있는데 서향은 여름철에 덥다고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망권 때문에 낮은 층보다는 높은 층, 남서향보다는 남동향, 정남향 이런 방향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장단점 그리고 좋은 호실을 분양받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즐거운 부동산 간판도 나오네요 화면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미련한테 연락 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